여러분들은 광복을 한 지 74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제의 잔재가 이곳저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녹아내려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준영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역사 속 안에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는 아주 오래된 이 역사적 위인들, 이 위인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생김새를 통해서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 오늘날의 위인들의 얼굴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영정이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다, 이렇게 곳곳에서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 이것이 기준이 되는 영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준영정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표준영정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갑 속 안에서 볼 수가 있죠. 동전과 이 지폐 안에 그려진 역사적 위인들의 얼굴이 바로 표준영정입니다. 화폐의 인물을 설정할 때는 정말 다양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위인들의 얼굴을 넣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을 그린 장우성, 5,000원 속에 율곡이이와 만원권의 세종대왕을 그리는데 바탕이 되었던 표준영정을 그린 김은호,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이 화폐 속 영정들을 그린 대부분의 화가는요, 충격적이게도 모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록된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씩 얘기하자면요, 김은호는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미술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파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애국금차회의 활동 모습을 담은 금차복납도를 제작해서 조선 총독부에 증정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국금차회란 1937년 여성으로만 구성된 친일 단체였습니다. 바로 중일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을 위한 국방헌금 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죠. 이외에도 김은호는 조선미술가협회 일본화부에 참가해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 미술 작품들을 심사하고 전시하는 것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5만원권의 발행을 하기 위한 논의 당시 때 김은호가 그린 영정을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영정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종상 화가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종상 화가는요, 김은호의 제자입니다. 제자라서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스승이었던 김은호의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종상 화가가 5,000원권과 5만원권의 영정을 그린 것인데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원권의 세종대왕은 김기창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김기창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록된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조선 총독부의 산업정책을 밀어주던 식산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식산은행의 사보 표지에서 총후병사,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런 친일 성향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었지만, 김기창은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을지문덕, 신라 문무왕, 무열왕,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의 표준영정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나요?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럼 지금의 세종대왕의 얼굴은 과연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김기창 본인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을 그린 장우성, 일본 전쟁 부추기려고 만들었던 결전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1943년 선전에서 국민예술에 앞장선다고 결의하는 친일 활동을 펼쳤고요. 이에 마찬가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되었으나 2007년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이 교체되기 이전에 표준영정을 그렸던 인물입니다. 자,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장우성, 김기창, 김은호 등 친일 미술인이 제작한 표준영정은 전체 96점 중에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심지어 충의사에 모셔진 윤봉길 의사의 영정까지 무려 14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2015년 국회에서는 친일 작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쓰지 말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죠. 왜냐면요,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림의 교체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그림에까지 그런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 다 그걸 봐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리없었던 거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점은 어떤
틀린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일 화가가 그렸다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그때는 얼이 없어서 그랬냐 라는 말을 합니다. 여전히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이유는 과연 어떤 정당의 뿌리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친일 청산을 위한 최근의 노력조차 정치적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정당이 과연 어디였느냐, 여전히 친일, 매국하는 자들이 남아있고 곳곳에 친일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매국하는 이익 집단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윤봉길 의사는 의거 후의 군사재판에서 폭탄을 투척한 이유를 묻자 세계 평화를 깨트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응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의 영광을 되찾고자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전범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출발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같은 맥락이겠죠. 또다시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2의 제3의 윤봉길 의사가 또 나와야만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